자, 지난주에는 여기 채널 스트립 섹션, 모니터링 섹션, 그리고 여기 인풋 섹션, 그리고 그룹 sek션, 그리고 디스플레이 섹션, 그리고 여기 기능 섹션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는 각종 프리앰프라든지 게이트, 다이나믹 컴프레서, 뭐 이퀄라이저, 그거 관련, 그리고 버스 믹스 관련된 여기 송출해 주는 거, 이런 관련 기능을 해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모니터라든지 헤드폰 관련된 그런 기능을 컨트롤할 게, 그다음에 토크백 마이크 이런 거 기능을 해주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인풋 채널 1에서 8, 9에서 16, 17에서 24번, 25에서 32번, 억스 인풋 이렇게 입력된 신호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입력 섹션이고요. 이쪽은 그룹 섹션이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출력, 여기는 입력, 출력을 해서 나가는 출력 쪽을 관장하는 그런 섹션입니다. 그래서 1에서 8, 9에서 16, 매트릭스 1에서 6과 그다음에 여기 메인 모노 섹션, 그 센터 스피커 쪽 관련된 출력 쪽이고요. 근데요, 이 버스 샌드하고 야구는 뭔 차이예요? 이 버스하고 이 버스 샌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아, 요거요? 요거는 그 모노버스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모노 센터 있죠? 네, 센터 쪽으로 보내는 버스고요. 요거는 네. 야는 무조건 야만 보내. 예. 이쪽으로 보내는 양을 조절할 때 쓰는 거죠. 네. 이렇게 놓고 쓰죠. 이렇게. 그 센터 스피커 보낼 때. 네. 그리고 이제 그룹. 그러면 이 단자가 따로 있겠네. 네. 출력 단자. 네. 출력 단자도 따로 있고요. 요거는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어느 단자로? 네, 지정해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출력 단자는 따로 없고요. 억스나 아니면 뭐 이렇게 버스 하나를 지정해 가지고 해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버스 그룹 샌드온 페이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룹 이런 것도 있고. 네, 지난번에 이쪽 섹션들을 다 할 때 유일하게 빠뜨리고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 USB. 여기 USB 부분인데 얘를 이제 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이렇게 화면이 뜨면서 지금 보시면 체크가 들어오고 있죠. 홈과 컴피그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가 그 테이프 모양이 뜨면서 녹음을 할 수도 있고 녹음되어 있는 걸 재생을 해줄 수 있는 역할도 여기서 해줘요. 근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게 웨이브라는 파일명 확장자명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MP3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MP3를 USB로 꼽고 여기서 틀려고 보면은 MP3가 안 떠요. 왜냐? 얘는 웨이브밖에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냐? 웨이브로 저장을 하셨어도 여기 보시면 셋업 버튼 눌러주시면요. 셋업 글로벌의 항목 보시면 샘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죠? 예, 샘플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얘가 48kHz입니다. 얘는 밑에는 441kHz고요. 우리가 CD 음반이 거의 441이에요. 옛날에 CD로 들었을 때 음반들이 441로 제작이 되고 MP3도 441로 제작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음질을 높이기 위해서 48kHz나 96 이런 두 배죠. 뭐 이런 식으로 음질을 높이는데 물론 음질이 높이면서 그 용량도 늘어나겠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음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베링거 X32의 샘플레이트를 48kHz로 해놨단 말이죠. 더 높이면 966을 할 수가 있는데 966을 하면 소리가 더 달라요. 또 신세계예요. 또 해상도가 좁아지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야마하 DM3라든지 그래서 음질이 좋구나. 네, RNS CQ18T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96으로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X30이라든지 베링거 M30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48kHz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441보다는 48이 음질이 좋기 때문에 48로 하시면 되는데 USB 자체가 441로 예를 들어서 저장이 돼 있다. 샘플레이트가. 그러면 아무리 여기다 놓고 틀어도 뜨지가 않아요. 이 웨이브 이 441로. 네, 예. 요 트랙명은 나오는데 재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할 때 48로 해서 저장을 해 오셔야 얘가 뜨면서 재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녹음한 거는 뜨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MP3 파일로 바꿔야겠네요. 일반 그렇죠. MP3 파일을 웨이브로 바꿔야죠. 음악을 들으려고. 그렇죠. MP3 파일을 웨이브로 바꿔가지고 이게 웨이브라면서요. 네. 그럼 어떻게 바꿔요? 아 MP3를 웨이브로요. 야 음악을 들으려면. 아 그 이쪽에서 음악을 들으시려면요. 아니 이걸 USB 갖고 가서 네. 다른 데서 들어요. 그거는 다 재생이 됩니다. 예, PC에서는 48kHz까지는 다 재생이 되기 때문에 네, PC에서는 아무 데서나 재생이 돼요. 네. 근데 반대로 어디서 녹음하신 걸 갖다가 여기서 재생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 규격에 맞춰서 녹음하는 걸 갖고 오셔야 돼요. 네, 48로.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레코드 인풋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녹음 레벨이 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레벨이 뜨고 있는데 보시면 좌우 편차가 있죠. 이거는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밸런스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팬이 먹은 거죠. 여기 보시면 그죠? 네, 이쪽으로 음량이 많이 가 있죠. 이거를 이제 가운데 센터로 놔주시면 모노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레벨이 뜨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녹음을 하시는 건데 요게 USB에 그대로 보시면 이제 녹음이 돼요. 눌러주시면 레코드 버튼 눌러주시면. 그런데 이 레벨이 작죠. 근데 이 레벨이 작으면 나중에 또 이 레벨을 키워줘야 되는 또 수고감이 있어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원본 소스를 키워주려면 방법이 당연히 키워주려면 볼륨을 올리면 더 커지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메인 레벨을 더 키워주시게 되면 더 올라가겠죠. 눌러주고 게인을 올려주면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지만 이거는 또 어디에 영향을 받나요? 녹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른 이게 현장으로 나가는데 이 녹음 레벨을 위해서 얘가 이렇게 크게 해주면 그렇죠. 메인 소리가 너무 커지고 막 하우링 생기고 난리 날 거란 말이죠. 근데 얘는 현장 여건상 거의 프리앰프는 뭐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 이렇게밖에 못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보시다시피 벌써 레벨이 이렇게 뚝 떨어지죠.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컴피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 셀렉터 누르셔가지고 컴피그로 이동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레코드 인풋 들어오는데 여기 레코드 레벨 트림이라고 나오죠. LVL이 레벨의 약자예요. 레코드 레벨 트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프트가 12, 라이트가 12로 돼 있죠. 이것도 이미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0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0으로 돼 있으니까 보세요. 오른쪽 레벨이 떨어지죠. 많이. 그 다음에 꼭 한번 눌러주시면 레프트도 이렇게 0으로 돼 있다고요. 이게 기본 레벨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녹음이 되면 요 조그맣게밖에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죠. 꾹꾹 눌러줘서 지금 그 메인하고는 상관없이 네. 녹음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녹음ing 레벨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뭘 녹음할지를 결정을 해줘요. 내가 메인으로 나가는 소리를 녹음을 할 거냐, 믹스로 나가는 소리를 녹음할 거냐, 매트릭스 쪽으로 빠져나가는 소리를 녹음할 거냐, 아니면 다이렉트 아웃으로 녹음을 할 거냐. 다이렉트 아웃이라면 뭐냐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설교 목소리만 녹음을 하겠다. 그러면 그 시그널 소스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시그널 소스에 어디서 그 어떤 경로로 빠져나가는 그 소리들만 녹음할 거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풋 들어오는 거 있죠. 로우 컷만 적용이 돼서 녹음이 하게 할 거냐. 아니면 뭐 여기 프리 EQ에서 EQ 전 단계만 녹음이 되게 할 거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목사님 마이크가 1번이면 네. 그럼 여기 채널 1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네. 아우들이? 그렇죠. 네. 다이렉트 아웃이죠. 네.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내 채널 목사님만 녹음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거죠. 전체를 녹음할 때는? 그러면 메인 여기 보시면 메인.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화면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요? 개인. 개인이 영어로 이득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얻다, 뭐 이득을 취하다, 뭐 이득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득을 얻냐면은 마이크로부터 들어오는 그 음성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면서 그 양을 얻는 거예요. 그 양을 말하는 건데 잠깐만요. 네. 요거에 대한 그렇죠. 그 이득을 얻어야 되잖아요. 음성 신호를 전기적 신호를 내가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양을 어디서 판단하느냐. 자, 요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을 때 이게 어디가 0dB라고 그랬죠? 그렇죠. 마이너스 18dB입니다. 마이너스 18이 아니고 마이너스 18dB예요. 왜냐하면 0dB 아래니까 마이너스예요. 예, 그래서 올리셔가지고 여기가 얘 이득량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혼자 썼을 때는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여러 명이 있었을 경우는 이게 또 차고차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예상을 해서 데시벨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24dB나 뭐 22dB나 그 정도 감안해서 했을 때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 마이크로부터 얻는 음성 신호의 이득량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 범위 안에서 페이더로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가 올려주시면 그 안에서만 얘가 볼륨이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뭐 엄청 올린다거나 뭐 이렇게도 관계는 없는데 그 반대가 되는 경우죠. 얘를 이렇게 놓고 쓰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들 매칭이 안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득 양을 확보해 주신 다음에 그 안에서 더 증폭할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네, 가지요. 네, 지금 이게 기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나왔잖아요. 네. 이게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놔도 소리가 너무 과해. 그럼 네. 앰프 세팅이 좀 되겠네. 그렇죠. 레벨 매칭을 안 한 거죠. 근데 앰프 우리가 네. 같은 경우에 지금 앰프 12시 방향 아니 한 2시 12시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썼는데 좀 네. 과해. 그래서 상당히 네. 이렇게 내리거든. 네. 12시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흔히 오해하는 부분 중에 그 앰프의 그 입력 노브 있잖아요. 네네. 그 노브를 출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앰프가 300W 앰프다. 뭐 500W 앰프다. 그러면은 그거에 그 앞에 달려 있는 노브가 500W를 결정짓는 노브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반만 놓으면 500W의 반이니까 250W. 끝까지 돌리면 500W.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앰프의 최대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500W까지 나는 써야겠다고 끝까지 돌리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거는 잘못된 상식이고 잘못된 정보예요. 그래서 얘는 출력이 아니라 입력 노브입니다. 입력을만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믹서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얘는 500W면 500W 이미 500W 앰프인 거예요. 출력하고. 예, 예.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그 앰프 그 개념을 네. 어디다가 기준점을 맞춰야 되나 세팅할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게인하고 페이더하고 이건 각각 채널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앰프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여기서 보시면 얘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시면 페이더를 올라갔죠. 0dB 마스터 페이더가. 그러면 여기 레벨을 보시면 자 마이너스 27에서 24dB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 이미 충분히 커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아까처럼 뭐 앰프 입력 레벨 노브를 12시에 놓고 끝까지 놨으면 앰프의 스피커 소리는 이미 터지는 소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믹서에서 충분하게 레벨을 끌어올려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믹서에서 소리를 충분하게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앰프에서 입력 노브를 많이 올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들릴 만큼만 받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앰프에 SMB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널 퍼 노이즈. 시그널이 증가하면서 노이즈도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쉬하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노이즈도 동반돼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SMB가 좋은 앰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적은데 대부분의 앰프들, 그러니까 고가가 아닌 이상은 그게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을 잘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커버가 되면서 소리도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매칭을 잘 시켜주신 다음에 최종 단계인 앰프에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개인별로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네. 들어서 이 개인의 평균값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는 이 마이크 쓰는 사람은 네. 개인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야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야는 고정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값을 어떻게 찾아요? 그 값은 기준값.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기준값은 사람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제가 자, 그 말씀하셨던 거는 각자의 목소리에 따라서 다 성량이들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고정된 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 어떤 사람은 이 값이면 나오는데 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 레벨이 팍팍 떠요. 발성이 좋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수조음 타고 뭐 마이크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어주셔야 네. 소리가 더 꽉 차죠.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각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레벨을 컴피그 프리앰프에서 맞춰주신 다음에 자, 그 사람들이 쓰는 예를 들어서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고 3부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3부 예배 때 쓰는 사람들이 딱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씬으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배가 왔을 경우 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마이크인데 그러면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앰프의 그 개인도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그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 레벨이라는 걸 맞춰놓는다는 거잖아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레벨을 다 맞춰주잖아요. 그건 이해가 갔어요. 네, 맞춰주고 결국 최종으로 보내는 거는 기준 레벨이라는 걸 항상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레벨은 여기에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 레벨까지 끌어주면 앰프의 입력 레벨은 동일한 거예요. 예. 근데 첫 앰프의 입력은 어떻게 세팅해요? 첫 단계에서. 첫 단계? 네, 처음으로 네. 야하고 앰프 그 개인 세팅을 할 때. 네. 그 기준점은 어디다 두고? 그거는 음악을 들어보셔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C라든지 이런 데서 음악을 하나 틀어주시고요. 음악이 보면 여기 18 레벨이 퍽 뜨잖아요. 그러면 레벨을 여기다 맞춰주시고 맞춰주신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앰프에서 열어주시면 돼요.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네. 왜냐하면 음악은 뭐 예를 들어서 마스터링된 과정이기 때문에 기준 레벨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레벨을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구나.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충분하게 끌어올려 주시면 앰프에서 굳이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어디 교회들 가보면 그렇죠. 쭉 끝까지 올라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시한 노이즈 막 타고 그 다음에 불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믹서에서 컴프레싱을 안 걸어주거나 아니면 누가 그 조금 음향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마이크를 쓸 때 여기를 탁탁 치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떨어뜨리거나 킨 상태에서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음들이 막 여기 레벨이 막 뜨겠죠. 그러면서 그 과도한 레벨이 앰프로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스피커가 터지거나 데이터가 코일이 끊어지거나 이런단 말이죠. 네. 그게 왜 그러냐? 앰프의 입력 레벨을 끝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앰프의 입력 레벨을 최소한으로 해서 여기서 끌어주신 다음에 최소화해서 입력을 조금밖에 안 줬다고 한다면 허용하는 범위를 그렇게 떨어뜨렸을 때도 그런 사고는 안 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야가 보내는 것만 가가 받아줄 수 있는 개만 올려준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가하게 올릴 필요 없다는 얘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와 마스터 레벨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목사님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마이크를 잡을 때
이게 만약 목사님 마이크라고 생각하시자고요. 근데 저는 지금 핸드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가까이 돼서 이렇게 레벨이 확보가 되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진행 마이크는 요 정도 떨어뜨려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벨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레벨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다 보면 레벨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올라간 만큼 레벨이 증폭되면서 주위의 주파수들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주파수 대역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주파수 대역이라는 건 사실 없는데 어울리지 않는 주파수 대역이죠, 이 공간 내에서. 그래서 그게 증폭이 되면서 하울링이 생겨요. 삐 하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소리들, 그 대역이 같이 증폭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 대역대를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EQ 작업을 통해서 해주는데, 사실은 이 EQ는 톤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음장을 보정하는 거는 요 EQ 이펙터에 보시면 여기에 요런 그래픽 이퀄라이저, 그 너무나 복잡하더라고. 네,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제가 얘는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안 써가지고. EQ하고 이 임팩터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같나요? 예? EQ 기능하고 네, 임팩터하고는 별개잖아요. 별개죠. 이거는 네, 보시면 네. 자, 이거 볼게요. 요런 이제 그래픽 이퀄라이저잖아요. 잠깐 곁으로 샜는데 이 그래픽 이퀄라이저에서 음장을 보정해 준 다음에 비로소 이제 얘네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 이걸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 가보면 이런 이퀄라이저가 있는데,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얘를 쓰지를 않거나 아예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놓고 쓰거나 메인에 걸지도 않고 이걸로만 승부를 봐요. 이게 대단한 엔지니어링이죠. 네. 그러면 EQ의 전 단계네요, 이게. 우리 네. 믹서기 아날로그 믹서. 그렇죠. 옛날에 보시면 이게 아날로그 믹서 다음에 저기 보시면 이런 이퀄라이저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 거쳐서 앰프로 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EQ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이런 이퀄라이저로 보정을 해주신 다음에 각 주파수 대역들을 보정을 해주고 그거 값을 측정 데이터 값을 앰프로 보내는 건데, 이런 과정 없이 얘로만 승부를 본다는 얘기죠. 네. 얘는 엄밀히 말하면 이걸로도 무조건 뭐 잡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톤 밸런스를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음색.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소스의 음색을 따뜻하게 하거나 조금 더 날카롭게 해주거나 좀 시원하게 해준다는 느낌, 뭐 이런 톤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 쓰는데, 그 전 단계구나. 네. 물론 이걸로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울링 잡을 수 있어요. 그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도하게 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음색이 망가지는 거죠. 원 소스를. 제가 그 아날로그 때 네. 이제 이런 EQ로 내가 하울링 잡는 걸 바꿨어요. 네. 어떻게 잡냐면 최대한으로 볼륨을 올리더라고. 그러면 삐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를 그쪽 대역을 좀 깎아주고. 네.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도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나중에 들어요. 네, 요거는 격가지로 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네. 오늘은 그래서 요거하고 이 컴프레서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컴프레서는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일단 작동하기 위해서는 뷰를 눌러서 예,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네. 이렇게 우위를 깎아주는 거잖아요. 네. 과도한 걸 깎아주는 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음량이고 요건 시간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컴프레서라는 걸 눌러줘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노란 대각선으로 네, 뜨죠. 대충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냐? 막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깎아놨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깎아놓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놓고 쓰는 이게 아니고. 자 보세요. 근데 뭐 움직임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무의미한 그 컴프레싱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범위가 있죠. 네, 일단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용어 정리를. 뭐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뭘 보고 맞출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그 이펙터 계열을 중에 이 컴프레서라는 걸 쓰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스레솔드라고 있어요. 스레솔드. 이거는 뭐냐면 동작 지점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컴프레서에 어느 그 레벨서부터 이 컴프레서를 내가 작동을 시키겠다. 작동 시점을 결정을 해줄 때 쓰는 노브를 스레솔드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최고점에 달했을 때가 여기 마이너스 6dB, 뭐 4dB 이런단 말이죠. 왜냐면 이렇게 많이 이걸 줬기 때문에 프리앰프를.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쓰죠. 아까 여기다 놓고 쓴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에 썼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압축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스레솔드를 마이너스 쭉쭉쭉 요 정도에서 압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컴프레서가 먹기 시작하는 게 요 기준 레벨서부터 요 마이너스 23.5dB에서부터 그거를 액티브를 눌러주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컴프레서가. 근데 자 이거 용어 설명하기 이전에 컴프레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장로님이 생각하시기에 컴프레싱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너무나 높은 걸 과한 것이 들어가면 네. 무리가 가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또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소리에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컴프레싱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도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압축을 시켜주는 용도로도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그 음향을 그 음향에 좀 처음 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압이 너무 높았을 때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 눌러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방법이 그것도 맞는 방법이지만 그거는 이제 컴프레서의 많은 방법 중에 한 개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컴프레싱을 하는 이유는 레벨을 평균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제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적게 얘기할 때도 있고 크게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노래를 부르는 사람한테는 더 심해요. 노래를 부를 때는 감정 표현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 있고 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부분에서 터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터져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중간중간에 벌스 부분들 같은데 인트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레벨 폭이 작았다 커졌다 이런 식으로 빌드업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노래를 조금 잘 못하는 분들은 그 레벨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작아졌다 커졌다 듣는 사람들이 들쑥날쑥하니까 좀 듣기가 편치는 않죠. 노래를 잘한다 느끼진 않고. 그러니까 보컬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를 들쑥날쑥한 거를 평균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소리는 키워주고 너무 높은 소리는 조금 기준 레벨을 맞춰줘서 낮춰줘가지고 요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간격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소리가 꽉 찬 소리가 작은 소리는 더 커졌죠. 그리고 큰 소리는 작아져서 레벨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끌어올렸으니까 소리가 꽉 찬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프레서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 단 거 먹을 때 단 거 있죠. 단 거를 더 달게, 짠 거를 더 짜게. 근데 소리적인 부분도 네. 상관 안 하는 차이가 있구나. 이게 압을 조정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색도 조절을 합니다. 컴프레서를 써가지고 음색을 더 두껍게, 더 두텁게, 날카롭게, 좀 지저분하게, 그리고 또 음장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소리를 더 멀어지게, 더 가깝게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프레서로 여러 가지 이 톤의 변화를 만들 수도 있고 소리의 그 위치의 변화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좌우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멀리서 들게 하냐 아니면 좀 적게 가까이서 들게 하느냐 이런 거를 결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게 바로 이 컴프레서인데 단순하게 큰 음압을 눌러줄 때만 사용한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목사님이 통성기도 하는데 스피커 터질 것 같아서 단순히 눌러주기만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많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셨으니까 네네네. 이걸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아, 걸 이제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컴프레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나중에 이렇게 영상에 그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기능을 하는 거라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 막 시계 같은 것이 지금 이게 이 기능 속에 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그 보시면 장수도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그게 네. 이 기능이 상당히 많네. 네. 이것만 엄청난 네. 공부량이. 오늘은 그래서 여기서 용어 정리하고 간단하게 쓰는 방법하고 다음에는 이 키소스란 걸 걸어가지고 또 재밌는 걸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키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 체인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베이스란 말이죠. 베이스 기타. 근데 베이스 기타에 컴프레서를 걸었는데 그냥 베이스 기타 연주할 때는 안 걸려요. 그러면 언제 얘가 컴프레서가 걸리냐? 드럼의 킥 사운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키소스를 걸면은 킥 사운드가 쿵쿵 거릴 때 동시에 이 비로소 베이스가 컴프레서에 걸리는 거예요. 한 박자가 딱.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이게 그러면 뭐가 이제 킥 사운드가 트리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소리가 더 꽉 차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 컴프레싱이 걸리는 게 아니라 킥하고 연주할 때만 컴프레싱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거를 어떤 게 발동을 할 때 이 킥 사운드 컴프레싱이 걸게 할 건지 어떤 게가 트리거가 될 때 그게 발동이 되게 할 건지 정해주는 게 이 사이드 체인 키소스. 네. 이거는 리버브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리버브도 아무 때나 발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음압이 들어왔을 때 얘가 리버브가 먹고 음압이 안 들어왔을 때는 사라지게 한다든지 그 소스를 마이크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거로 할 건지 정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용어 정리를 알고 기능 요거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소리는 컴프레싱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평소에 안 걸리겠죠. 안 걸리죠. 왜냐하면 기준 레벨에서 밑에 여기서 보시는 요 레벨이 작은 소리란 말이에요. 얘는 컴프레싱이 작동이 안 돼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요 레벨이 요게 뭐냐면 레벨이 떠야만 작동이 된다는 그렇죠. 요게 게인 리덕션 미터라고 그래요. 줄여서 GR, 게인 리덕션 GR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보면 컴프레션이 먹는지 안 먹는지를 알 수 있는 확인되는 레벨 미터예요. 네. 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컴프레서는 동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얘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에 보면 이게 다 안 뜨거든요. 안 뜨죠. 대부분 네. 목표 선생님 소개라든가. 네. 그러면 그냥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만큼 컴프레서를 쓸 만큼 적극적으로 컴프레서를 쓸 만큼의 레벨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 그 소스가 아직 얘가 잘못된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작동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타겟을 두고 정해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먹죠. 하나 셋.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놓고 했다는 얘기는 얘의 동작 범위를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죠. 어디서 얘가 동작을 하고 이제 범위가 얼마만큼의 레벨을 뜨고 있는지. 네. 우리 교육 것도 보니까 다 적혀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눌러주는 기능이다 그렇게만.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동작 지점을 설정해 줬을 때 보시면 레벨이 뜨죠. 그렇군요. 요거는 뭐냐면요. 얘가 얼마만큼을 압축을 해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dB 있죠. 마이너스 6dB만큼 압축을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dB 요만큼 양을 만큼 압축을 얘가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것도 세팅값도 그럼 각 개인별로 다 다르죠. 네, 다르죠.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세팅을 할 때 다 이렇게 테스팅을 하면서 이게 그렇죠. 거예요? 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화자, 그 스피치 하는 사람이 다 다르고 그 악기에 따라 다르요. 악기는 다이나믹이 강한 악기들 그렇지. 뭐 있기 때문에 동작점이 좀 울려 있겠죠. 그렇죠. 위에 있는 거죠. 이만큼이 벌써 레벨이 꽉 찼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그렇죠. 아, 그럼 까다롭다. 야, 음, 그러면 할 것이 네. 많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한 다음에 네. 실질적으로 얘를 사용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 그 샘플을 하나 제가 드릴 건데 샘플을 들어보면서 킥 사운드라든지 샘플 하나 이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운드 만들어 나가는 걸 한번 해보시면 아무리 이론을 알았어도 실제로 적응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운드를 한번 그러면 들려드리고 예를 들어서 각 그 보컬들이 네, 보컬들마다 이 개인 맞추듯이 야도 맞춰줘야 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아, 이제 개념을 좀 알겠네. 네. 왜냐면 우리 교회 보면 그냥 와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하거든. 장로님 되게 엔지니어분한테 되게 좀 뭐가 쌓인 게 있으신가 본데. 아니 근데 나도 네. 이해돼. 아, 왜냐면 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렇지.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 네. 아, 자, 그래서 그렇구나. 기준 레벨을 이제 정해주잖아요. 음. 동작이 안 되고 있으니까 동작 지점까지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네. 예, 압축 레벨이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하려면 내려봐서 얼마만큼이 내가 마이너스 3에서 6dB만큼만 압축이 시작하겠다. 스피치에서는 한 요 정도만 먹어도 돼요. 이게 너무 많이 먹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기준 레벨이 이제 작동이 되잖아요. 인서트로 가거든요. 개인 레벨, 아니, 개인 리덕션 레벨. 네. 메타. 아까 한 스레솔드라고 썼는데. 요거요? 요건 스레솔드고요. 예. 동작 지점. 동작 지점 스레솔드. 네, 컴프레서 자동차 출발 시점. 예.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레시오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옆에 스레솔드 옆에. 레시오는 뭐냐면 비율이에요. 비율은 뭐냐? 요 압축 비율을 여기가 이제 동작 지점이잖아요. 레시오가 압축하라고 시작하는 지점이잖아요. 레시오 여기가. 어디 있죠? 레시오 이거예요. 이것이. 예. 자, 여기 보세요. 스레솔드는 아까 컴프레서가 먹기 시작하는 지점을 설정을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네. 잘 안 들었을지도 모르니까 요거는 스레솔드는 컴프레서가 먹기 시작하는 지점을 설정할 때 쓰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압축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무작정 압축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약하게 압축을 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압축을 하거나 설정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레시오. 예, 비율이죠. 몇 대 몇의 비율로 압축을 할 거냐라고 결정하는 건데 자, 이게 많을수록 숫자가 많을수록 강하게 압축하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컴프레서가 어떤 역할을 해준다고 했었죠? 음량을 평균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음색, 그 다음에 음상, 거리 뭐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음색을 결정하는 게 이 레시오예요. 여기서 가장 많이 갈려요. 이걸 많이 줄수록 음이 텁텁해지고 압축이 많이 먹기 때문에요. 텁텁해지고 음이 탁해요. 네. 그리고 이게 적게 줄수록 음이 내추럴해지고 좀 자연스럽게 선명해지죠. 네. 그거 결정하는 게 레시오예요. 이거는 무작정 해주는 게 아니고 소스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악기가 예를 들어서 드럼 베이스의 킥 사운드다. 그러면 압축을 많이 해줘야 좀 더 탄탄하고 무거웠고 이런 소리가 나는 거겠죠. 예, 빡빡하고 아까 컴프레서 역할은 단 건 더 달게, 무거운 건 더 무겁게. 예, 그런 역할을 모어 앤 모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더 무겁게 해주기 위해서는 강하게 압축해 주는 거죠. 예, 비율로 해서.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시계 그 말이구나.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레시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옆에 어택 있죠. 네네. 어택은 뭐냐면 이 컴프레싱이 얼마만큼 빠르게 먹게 할 거냐. 쉽게 생각하면 이것도 책에 나왔던 건지 어떤 거냐면요. 앞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장애물이 봤어요. 장애물을 봤는데
빨리 서야 얼마만큼 인지해서 브레이크를 밟을까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 그러면 어택이 빨리 밟아야 되는 거고 빨리 설정해 줘야 되는 거고 좀 인지를 늦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택이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 음질하고 먼저 해야죠. 자, 이거를 컴프레싱이 빨리 먹게 하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빠른 음악 같은 거 아니면 악기 어택이 좀 빨리 해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이 컴프레싱이 먹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줄 수 있고 좀 그다음에 컴프레싱이 느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느려져요. 뭐라고 할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그러니까 컴프레싱이 아까 먹을 때 보면은 눌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시작점. 그렇죠. 시작점이구나. 네, 이런 거 얘기로 통하면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했는데 네, 야는 이 아니라 네. 이렇게 그렇죠. 된다는 네, 얘기죠. 에서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타이밍을 준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했지만 그 그래프하고 실제 사운드 샘플하고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택 타입이 적용됐을 때하고 안 적용됐을 때. 그러니까 빠르게 느리게 했었을 때. 참. 믹싱의 세계는 심오합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방법은 무궁무진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아이고 어디 갔어. 네, 그게 바로 이제 어택 타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홀드는 그 잡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유지하는 시간. 그 컴프레싱이 유지되는 시간 있죠. 그거를 말하는 거고 릴리즈는 복귀하는 거. 말 그대로 풀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컴프레싱 먹었다가 보시면 보세요. 이 어택 타임 보세요. 복귀되는 시간 보세요. 되죠? 어택 보세요. 빨라지죠. 느리게 해볼게요. 이해되세요? 중간. 불이 밑으로 내려야 빨라지는 것이구나. 반응이 느리죠. 그러니까 컴프레싱이 좀 느리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먹죠. 근데 릴리즈도 마찬가지. 릴리즈 컴프레싱이 먹고 다시 원음으로 복귀하는 시간. 그 타이밍을 얘가 결정하는 건데 자 보세요. 느리게 해볼게요. 계속 컴프레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잔음이 약간 남고 있겠네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자, 근데 이거를 릴리즈를 빠르게 해주면 순식간에 다시 원음으로 복귀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최대한 장로님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시려면 제가 다시 자료들을 해서 드릴게요. 네. 그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지금은 제가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더 복잡하실 거예요 아마.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개인이 있고 개인이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1가 있고 2가 있잖아요. 자, 레이어를 하나 눌러보면 2로 넘어가죠. 자, 스레솔드가 있고 믹스가 있고 옆에 보시면 니가 있어요. 니는 무릎이에요. 무릎이면 여기 보면 무릎이죠. 여기서 이제 꺾기. 이 꺾기 어디서부터 이제 보시면 이 꺾기를 이렇게 보시면 스무스하게 할 거냐 무릎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무릎을 꺾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과감하게 꺾을 거냐 이거거든요. 컴프레싱이 스무스하게 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컴프레싱을 이렇게 거칠게 먹게 하드하게 먹게끔 그냥 결정하는 거죠. 다른 메이커 믹서도 다 이런 기능이 있나요? 다른 믹서라면 디지털 믹서요? 있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동급 가격대에는 없어요. 그래서 X32가 괴물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 정도까지 제가 X32를 쓰다가 솔직히 다른 믹서 조그만 것도 있고 뭐 좋은 소리 나오는 믹서도 있는데 써보면 가장 불편한 게 이런 프로세싱들이에요. 너무 잘 돼 있어요. X32는 이런 게. M32는 마찬가지고. 근데 다른 동급의 뭐 야마 DM3 TF 시리즈 뭐 알렌 S 써보면 약해요. 이런 게. 좀 불편해져요. 갑자기 막 쓰다가 보면. 그리고 컴프레서는 그 음양에 동작하는 것도 있지만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컴프레싱이 먹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퍼 사운드 있죠. 우퍼에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 사운드, 킥 사운드가 뭐 80Hz, 60Hz가 있는데 그 헤르츠를 이렇게 보시면 키필터라고 해갖고 그에서만 예를 들어서 먹게끔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80Hz에서도 먹게끔. 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보세요. 요 주파수 대역에서 이제 반응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의 한 요즘에서 내면 안 먹죠. 그럼 얘는 우퍼가 예를 들어서 뭐 베이스가 80Hz에서 연주하고 있어서 봄봄봄봄봄 그러면 그 대역에서 컴프레싱이 먹는 거예요. 예. 그렇죠. 봄봄 예. 봄봄 네. 그 반응 그 대역에서 반응해야 하고 컴프레서가 먹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네. 그 이거 모르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럼 일단은 그 일반 보컬이라든가 뭐 설계라든가 그런 거 그때는 사용하지 않겠네요. 네. 네. 악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쓰겠죠. 그리고 압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기타 같은 거 챙챙거릴 때 좀 귀가 거스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앵앵거리는 소리들, 특히 그 귀가 아플 때 보면 이제 앵앵거리는 소리가 심할 때거든요. 그게 2.5kHz 대역대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역을 눌러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EQ 기능. EQ는 단순하게 보정을 하는 건 깎아줘가지고 그 대역대가 안 나게끔 사라져주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압축을 해줘서 많이 못 올라가게끔 제한을 걸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뭉개주는 거죠. 예. 그러면 2.5kHz에서 사람 목소리 대역도 앵앵거리는 소리가 얘가 작동이 되면서 그 대역대가 눌러져서 부드럽게 들리는 거죠. 예. 요거 모르고 계신 분들 많아요. 예, 키필터를. 이제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고, 나중에 샘플을 통해서 그 사운드를 확인할 때는 더 세밀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써보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요거까지만 이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소리에 이 소스에 이런 거 작동하는 것까지만 알아주셔도 큰 수확입니다 지금. 네. 자, 그다음에 이거 오토로 놓으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잠깐만, 이거 이렇게 피터 꺼야지. 지가 알아서 릴리즈하고 어택을 지가 알아서 해줘요. 어택을. 네. 보시면 어택 타임하고 이런 것도 홀드 타임, 릴리즈 타임이 있는데 만들기 되게 힘들다. 그럼 소스에 적용해서 지가 소스가 어떤 소스인지를 봐가지고 얘가 오토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거 쓰면 되겠네. 네네네. 이런 식으로 내가 하기 초보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오토 버튼 누르셔가지고 네,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이런 기능. 그래서 저기 게이트까지 좀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게이트까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게이트는 뭐냐? 반대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음은 필요한 소리는 자르라고 그것만 내가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되죠. 예.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게이트는 말 그대로
문이에요, 문. 음. 그냥 쉽게 문이에요. 음. 제가 늘 설명하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그럼 뭘 어떤 문이냐? 내가 원하는 거는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거는 과감하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그래서 원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요 주된 사운드는 원하고 불필요한 원하지 않는 거는 내 발 밑에 배음들, 웅웅거리는 소리, 뭐 거칠은 소리, 숨 쉬는 뭐 이런 호흡 소리들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런 걸 잘라버릴 때는 아. 어떻게 하냐? 이 주된 소리는 지금 여기서 지금 맴돌고 있잖아요. 그럼 밑에는 배음들이에요, 배음들. 그러면 이 게이트 작동을 해갖고 이 밑에 주된 데시벨 대역대를 알려주고 그 밑에 대역대는 이렇게 과감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네. 그 자기 숨소리들도 이렇게 나게 하는 그때 이런 걸 사용하나요? 네, 제가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숨소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음. 그 요즘 음반 들어보면 이제 숨소리를 안 넣는 데도 있고요. 네. 일부러 숨소리를 네, 넣는 네.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라이브 틱한 느낌을 네, 더 네. 가미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숨소리를 넣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하는 소리가 있을 거 원하지 않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나는 숨소리를 넣기 싫어. 그럼 그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런 것은 그렇죠. 네. 근데 아. 이렇게 한 숨 쉬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이 말하는 부분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게이트가 예를 들어서 딱 작동을 했었을 때 안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숨 쉬는 부분이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음악 듣기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니 지금은 하면 숨 쉬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아. 그죠? 게이트 걸어버리면 안 들어가죠. 그렇게 큰 숨쉼보다도 그냥 노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숨소리도 나더라고. 그래서 저 진짜 네. 성능이 좋은 마이크인가. 네. 진짜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작은 숨소리도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 네네. 그게 저기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얘들 스레솔드가 있잖아요. 어느 어느 지점에서부터 이 게이트를 먹게 할 건지를 정하는 게 이 스레솔드. 이 모드는 게이트 모드가 있고요. 여기 더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익스팬더 모드라고 있어요. 익스팬더 모드는 이 기울기가 보시면 완만하죠. 이렇게 아까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무스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슥, 윽,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걸 과감하게 잘라버리면 윽,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것도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스피치 할 때 이 게이트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과감하게 잘라버리면 스피치 할 때는 물론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조용조용 과감하게 설명할 때도 이렇게 있는데 그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를 너무 이렇게 잘라버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했는데 수님만 들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익스팬드 모드에서 좀 기울기를 줘서 좀 완만하게 잘라라. 네,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스레솔드를 더 올려 가지고 이렇게 더 올려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어택은 똑같아요. 컴프레스 개념하고 그 게이트가 먹는 시점, 게이트가 유지되는 시간, 홀드, 게이트가 걸려서 다시 원음으로 복귀하는 그 시간. 여기도 보시면 리덕션이 먹고 있죠. 개인 리덕션이.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릴리즈를 많이 주면 이렇게 빨리 주면 빨리 복귀. 네, 원음으로 빨리 복귀. 빨리 복귀. 그죠? 네, 이 정도. 어택은 빨리 게이트 먹는 거죠. 느리게 주면 쓱, 윽. 예를 들어서 뒤에서 선풍기가 돌고 있어요. 팬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팬이.
근데 어택을 느리게 주면 팬이 들리면서 없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들리면서 사라지는 거죠. 빨리 주면 팬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택 타임을 결정짓는 거는요. 원음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 배음하고 밸런스를 만들 때 사용해요. 자연스럽게 그거를 사라지게 할 거냐 아니면 조금 과감하게 사라지게 할 거냐 결정할 때 어택 타임으로 이용하기도 하죠. 그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게이트는 제 유튜브 채널에 한 편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게이트는 더 공부하기 쉬운데 얘와 게이트와 컴프레서는 다음 주에는 샘플 가지고 직접 하시는 걸 하실 거예요. 실습을. 예. 아, 그건 정말 되게 중요한 거. 네. 그 실습은 뭐 킥 사운드, 기타 소리, 보컬 다 틀어놓고 거기에 다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 파라미터 움직여갖고 네, 네.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복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거를 한번 다음 주에는 써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네. 네. 그리고 EQ도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거 한 다음에 이퀄라이저를 할 건데 이퀄라이저도 다 각 소스가 있어요. 각 소스를 이퀄라이징을 해서 그 음색 변화를 만드는 법 실질적으로 그거를 한번 또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다음 주는 샘플 가지고 실습 예,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